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학생입니다. 의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메디컬 엔지니어링, 대체의학 등을 준비할 때 갖춰야 할 소양은 무엇인지, 또 의학이 특성화되어 있는 다른 대학은 어디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의학을 전공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의학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건가요? 저는 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네.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메디컬 엔지니어링, 대체의학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자세하게 좀 받아보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떨려요? 아니요, 이게. 예, 편하게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받는 거니까 편하게 하시고. 자, 2학년 2학기가 지금 진행되는데 어떤 점이 좀 많이 이렇게 궁금한가요? 저는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랑 특성화된 대학을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지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게 준비한 자료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은 1.73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21등급, 국영수가 평균 1.25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내신 주요 과목 추이 살펴보면 국어는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2에서 1등급 다시 2등급으로 등락이 보이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A형 3등급, 수학 B형 3등급, 영어 1등급, 자, 물리원 2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 평균 2.38등급인데 자, 6월과 9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1에서 3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대신 수학은 4에서 3등급 상승했고 영어도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고 물리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 신문 편집반, 지금 현재 2학년 때는 과학 동아리와 과학 실험 동아리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과 2학년 동안 이제 수학 영재 학습반 총 70시간 수료했고요. 자, 교회 활동으로 1학년 때 카이스트 주최 생명공학 캠프 참여했고 도교육청이 주관한 과학 영재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자, 수상내역을 보면 1학년 때 화학 글짓기 대회 2위, 영어 경시대 2위,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 3위, 봉사사항 등이 있고요. 자, 2학년 때는 탐구 토론대회 3위, 영어 경시대 2위 등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일지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융합학부 뇌인지공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자, 이지망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 논술 우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영재 그 학습반에서 70시간을 수료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학 교과에서의 노력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은 뭐 보셨다시피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런 부분보다 더 뛰어난 게 이제 내신이죠. 그러니까 내신도 뛰어나고 모의고사 뛰어난데 내신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다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제하고는 내신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좀 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실제는 이제 영어를 포함해서 그 인문학 분야에 상당히 소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 경시대 각종 이제 수학 내용을 봐도 일단 이과를 지망하는 이과 학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과 소양이 좀 많이 강하고요. 대신 이제 본인이 지금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상에서 보면 독서 활동이나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것들에 약간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전공 적합성 열정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워낙 이제 관심 가는 전공 분야가 이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그 교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그런 그 전공 관련 어떤 활동들을 좀 찾아서 아마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그렇군요. 다른 활동은 구체적으로. 없고. 예,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은 지금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다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 맞는데요.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학생부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태로 끌고 간다면 예, 좋은 평가 받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의학 관련 좀 약간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교내외 활동이 좀 더 같이 동반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 성적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예,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의 사정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잠재 능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생활기록부 곳곳에 나타내고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충분히 교과 전형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를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과 학생인데 국어나 영어 성적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교과 활동이나 이제 성적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지방 이화여대 융합학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화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좋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좋죠. 지금까지는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력하자, 교내 활동 중심, 능력 개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올리자, 모의고사 성적에 조금 모자랍니다. 70m에서 도움을 요청했네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70m까지 달려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준비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0m를 주신 이유와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지금 70m를 이제 제가 드린 이유는 일단은 뭐 학생부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학생부 어떤 교과 성적 이외 비교과 내용에서 어떤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70m를 드린 거고,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를 만약에 도전할 경우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70m를 댔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가장 적합한 전형이 어떤가 제가 우선순위를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3순위는 논술 전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합한 전형을 순위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전형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 일단은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뭐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요. 역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지금 현 수준과 같이 계속 우수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희망하는 그런 학과들이 원래 의학 관련 특성화 학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다른 노력, 또 남다른 열정. 왜냐하면 남들이 이제 흔하게 가는 어떤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과연 자기의 어떤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이렇게 찾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더 학교 생활 기록부상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는 생각도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은 역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까지 그 내신 성적이 지금 현재와 같이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면 그 1등급 초반까지 쭉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아마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으로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 좀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자연계다 보니까 이제 수학과학 논술입니다. 물론 이제 이화여대는 좀 논술이 약간 좀 패턴이 좀 달라서 뭐 수학과 그다음에 과학의 어떤 특성화된 어떤 그런 문항이 나오기보다는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도 같이 들어있는 그런 문항들이 좀 나와서 일반적인 다른 상위권 대학과는 좀 문제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역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돼야만 논술 전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좀 이렇게 일단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3순위에 배치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화여대 그 미래인재 전형이고 또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이화여대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이제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2016 대입 전형 계획안을 기준으로 현재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모집 단위는 융합학부, 뇌인지공학 전공 상당히 좀 낯선 이름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이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통틀어 이제 총 이제 30명을 모집하겠다라고 대학이 일단 발표했습니다. 자, 단계별 전형을 진행하는데 1단계는 뭐 서류 100%, 3배수 뽑는 거는 다른 대학과 똑같고요. 자, 2단계에서는 면접이 20%가 들어가는데 그 1단계 80%의 실제는 교과 영역과 그다음에 학교 생활 영역, 다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가 동시에 같이 크게 반영된다. 다시 얘기하면 면접은 그냥 그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80%에 해당하는 그 서류 100% 1단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능 최저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의 합이 5. 다시 말씀드리면 1등급 하나에 2등급 2개 또는 1등급 2개, 3등급 하나라는 높은 수능 최저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논술 우수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학이라는 어떤 학과인데요. 여기 15명을 수시에서 모집하고, 일괄합산으로 논술 60%에 학생부 40%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수학하고 과학만 요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에 과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 보니까 과탐 한 과목을 한 개 영역으로 인정해서 수학 비항과 과탐 한 과목의 등급 합이 3.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1, 하나는 2등급을 최소한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걸고 있고요. 자, 학생부는 논술에 비해서 좀 이렇게 크게 이제 비중 실질 반영비 높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뭐 석차 등급으로 한 10개 과목 상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이 좀 부족한 과목은 빼고 좋은 과목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질문 중에 의학 분야 중에서도 우리 학생이 관심이 있는 메디컬 엔지니어링과 대체의학 등을 준비할 때 소양이 어떤 것을 갖추면 좋을지 궁금해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많이 이제 선호하는 학과가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고 또 관심 갖는 이 학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대체의학이보다는 이제 의공학, 의용공학학과, 생체공학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아이들이 이제 뇌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공학이 이렇게 같이 융합 학문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학과가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진로 속에서 본인이 과연 의미 있게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조사가 선행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실제로 이런 학과를 본인이 의미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과에 대한 진로, 그다음에 학과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학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상담하고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것이요. 이런 그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말고 의학이 특성화되어 있는 좀 다른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 있는지 진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일단 우리 학생은 뭐 전국 단위의 모든 대학들의 이런 특성화된 학과를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보다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국으로 이제 확산시키진 않고요. 일단 주요 있는 서울권과 도내 수도권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수도권은 아니지만 가장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고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카이스트입니다. 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학생도 아마 이름을 들어서 알겠지만 거기는 단일 학부로 다 모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을 바이오, 뇌, 공학학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호해서 가는 건데 여기가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좀 진행하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외에 이제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인데 과거에 이제 생체공학과죠. 예, 여기도 이제 실제는 우리 학생이 이걸 희망하는 그런 전공 분야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중앙대학교나 한양대, 그다음에 가천대나 차의과대학에도 이와 유사한 대학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그 희망 분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아직도 2학년이라 지금부터 이제 방향을 잘 잡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신 텐데요.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이화여 대학에 또 다른 전형이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수시와 정시에 인원을 지금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인원은 좀 미정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건 학생부 80%, 1단계에 있는 그 80%, 이게 결국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수능에 대한 어떤 그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과학인재전형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일학과를 갈 수 있는 전형인데 여기는 학생부 대신에 서류 40%가 들어가는데 다만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특목고나 과학과 학생들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이 문과나 이과 학생들 상위 이제 학생 2명씩을 추천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내신 정도라면 충분히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데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좀 더 이렇게 성격상 분명히 조사해봐서 과연 이 학과가 자기한테 맞으면 갈 것이고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겠죠. 이 밖에도 이제 서울대학교도 일반 전형 화학생물공학부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또 상담서를 보니까요. 자신의 진로와 맞는 교회 활동을 어떻게 또 채워나가야 할지 궁금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조언을 또 해주실까요? 예. 지금은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은 본인의 학교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본인의 학교의 환경을 실제는 다른 어떤 지역 환경과 같이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과 우리 환경,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어떤 특수한 환경을 그대로 인식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시는 것이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리적으로 이제 실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그런 상담을 받는 노력도 한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이화여대 융합학부 미래인재 전형 기준으로 3개 영역 합 5 이내입니다. 추천 전형은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추천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명의 예비 수험생들과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 건국대 우주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